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동서울대학교 교수인 장규순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퍼스널 아이덴티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퍼스널 아이덴티티, 이 용어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각 개인의 독창적인 이미지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총체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얘기하면 나 자신을 이미지 메이킹 하자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제 얼굴을 보시면서, 제 제스처를 보시면서 벌써 저를 파악하고 계신가요? 이거는 금방 파악을 한다는 스냅스 현상의 일종인데요. 참 재미있는 결과가 있습니다. 새롭게 선을 보는 선남, 선녀들이 상대편의 파트너를 파악하는 시간은 한 얼마큼 걸릴 것 같으세요? 재미있는 통계 결과를 봤더니 4분 안에 결정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에게 첫인상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대학 강의를 좀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하는 25살에 시작을 했는데요. 교수님께서 대학교 4학년 강의를 주셨어요. 저는 83학번인데 대학교 4학년 강의를 하려고 첫 강의실에 도착을 했는데, 자, 수강카드를 그 당시에는 걷었습니다. 수강카드를 탁 봤더니 제가 83학번인데 83학번 남학생들이 군대에 갔다 와서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당황을 해서 갑자기 제 말투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도도하게. 그리고 제 표정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25살에 대학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거는요, 나이 들어 보이는 그런 메이크업을 하고, 긴 생머리를 굵게 파마를 하고, 그리고 강의 갈 때는 꼭 정장만 입고, 사실 꽃다운 그 어린 나이에 나이 들어 보이는 연습만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학생들은 제 나이를 눈치를 챘는지 그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엔 제가 어떻게 했냐면 메이크업을 할 때 제 눈꼬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매섭게 보이기 위해서죠. 그 25살 때 올린 제 눈꼬리, 이 아이라인이 지금도 올라가 있습니다. 메이크업의 습관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저의 이미지 메이킹을 나이 들어 보이는 연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내년 60을 앞두다 보니 이제는 너무 젊어지고 싶은 거예요. 자, 이렇게 첫인상을 위한 나의 이미지 메이킹,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경쟁력 있는 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이미지 메이킹에 있어서 컬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난 강의 때 컬러 트렌드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었죠. 자, 이제는 셀프 매니지먼트의 시대가 아닌 컬러 매니지먼트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흥미로운 컬러 스토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컬러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 중에 핑크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색상을 보여주면서 실험을 했어요. 파란색의 색상을 보여주고 또 한쪽 면엔 분홍색, 연한 분홍색의 색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파란색의 색상을 본 사람보다 분홍색의
색상을 본 사람들의 맥박수가, 심장의 움직임이 훨씬 감소했다는 거죠. 이 핑크색은요, 스포츠계에서도 붐을 일었습니다. 그 라커룸을, 상대편 팀의 라커룸을 핑크색으로 칠했더니 그 경기에서 이겼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너무 재밌는 거는 버스에 의자 시트를 핑크색으로 바꿨더니 기물을 파손하는 그런 상황들이 줄어들었다 그래요. 그리고 한 봉사단체가 봉사할 때 유니폼을 핑크색으로 입었더니 기부금이 다른 때보다 훨씬 많이 모아졌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핑크색 하나만 봐도 재미있는 실험 결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핑크색은요, 교도소뿐만이 아니라 병원, 또 학교에까지 핑크의 붐이 일었죠. 그러다가 인권단체에서 교도소에 너무 핑크로 하는 것은 그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어서 핑크색은 감소가 되기도 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핑크색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렸고요. 자, 보라색의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사실 보라색은 지난번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더 특별한 색이죠. 빨강과 파랑에 비해서 좀 더 다릅니다. 자, 보라색은 예술적인 기교가 있는 색이다. 그리고 이성적인 색이다. 라는 색채 심리학적인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갱년기 여성들에게 사실 좋은 색이 보라색입니다. 우리가 치유할 때 라벤더를 활용하죠. 라벤더의 색이 연한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보라색은 저 같은 갱년기 여성들에게 자존감을 주는 그런 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근심이 있을 때 우리에게 좀 더 신경 안정의 효과를 주는 것이 파란색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은 그런 신경 안정의 효과와 함께 불면증을 해소해주는 색이기도 하죠. 그리고 뇌의 혈액순환을 돕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더 눈에 확 띄는 색들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빨간색은요, 활동성의 색입니다. 그리고 의지를 강하게 해주고 또 동기부여를 주는 색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을 돕기도 하고요. 그리고 빈혈의 헤모글로빈의 생성을 도와주는 그런 색이기도 합니다. 자, 희망, 긍정성의 노란색입니다. 2021년도의 컬러 트렌드가 노란색이었다고 지난 강의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화사하죠?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희망을 줄 것 같은 긍정적인 색이 바로 노랑이죠. 그래서 노란색은 소화기에 도움을 주는 색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관절염을 호전시키는 효과를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만의 트레이드 컬러는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컬러는 있으시죠? 오늘은 바로 이 퍼스널 컬러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퍼스널 컬러를 내가 생각하고자 할 때는 자신의 피부톤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피부톤이 웜인지, 약간 따뜻해 보이는지, 살짝 차가워 보이는 쿨인지, 그리고 제 얼굴 피부색이 밝은 색인지, 아니면 좀 더
어두운지 그것부터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퍼스널 컬러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자, 햇빛이 잘 들어오는 실내 공간이면 좋습니다. 자, 햇빛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할로겐 등 있죠. 할로겐은요, 형광등과 백열등을 같이 섞어 놓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환한 공간, 그리고 거실등이나 거실등이 만일 백열등이라면 형광등이 있는 그런 스탠드도 같이 키워서 좀 더 환한 공간을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외출할 때처럼 여러분들이 메이크업을 연출하시고 헤어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헤어도 막 엉망이고 메이크업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예쁜 색을 내가 찾아본들 제 얼굴이 예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가능한 한 집에 있는 거울 중에 제일 큰 거울을 앞에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준비가 되면 색상환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죠? 빨주, 노초, 파남보, 우리의 무지개색을 동그랗게 만든 것이 색상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출됩니다. 제가 거실 바닥에 이렇게 얹어 놓았습니다. 빨주, 노초, 파남보. 그 다음에는 거울을 보면서, 자, 조명들은 다 켜 있겠죠? 되도록이면 환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색상씩 얼굴에 가까이에 이렇게 대봅니다. 지금까지 퍼스널 컬러를 얘기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다양한 종이나 컬러 차트를 이용을 하는데요. 저는 무조건 원단, 천, 바로 패브릭으로 해야지 더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의 텍스처가 내 피부톤과의 매칭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색상씩 얼굴에 가까이 대봅니다. 그리고 한번 나를 확인을 합니다. 모든 여러분들이 준비했던 색깔을 다 해보고 나서 한번 색의 순위를 정해보는 거예요. 아, 나는 진한 핑크색이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아니야, 난 보라색인 것 같아. 아, 나는 빨간색인 것 같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순위를 1, 2, 3으로 한번 정해보세요. 그러면 내 스스로가 느끼는 내가 가장 예뻐 보이는 색이 나올 겁니다. 나를 보고 웃는 색이 있습니다. 내가 그 색을 보면 미소가 지어지는 색이 있습니다. 그 색을 찾아보자는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결과는요, 동창회에 나갔는데 친구들이 유난히 나보고 예뻐졌다고 얘기한 날이 있습니다. 그때 입었던 내 옷의 색을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보라색을 좋아해서 우리 집 소파도 보라입니다. 그리고 항상 외출을 하면 보라색을 입습니다. 한국 색채학회 세미나를 갔는데요. 제가 그날은 오렌지색을 입고 갔어요. 그랬더니 한 교수님이 저한테 와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니, 장 교수가 왜 보라색을 안 입고 왔어? 그래서 알았습니다. 아, 사람들의 머릿속에 장 교수의 트레이드 컬러는 보라구나.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권사님들은 내가 왜 보라색만 보면 장권사가 생각나는지 모르겠네? 라고 말씀을 해 주시기도 합니다. 컬러 코디네이션 10계명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코디네이션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10계명은 저의 생각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컬러는 코디네이션이다. 컬러는요, 단독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쳐다보고 계시죠? 제 피부색이 있습니다. 제 헤어색이 있고요.
제 스카프 색이 있고 제 의상 색이 있습니다. 색은요, 단독이 아닙니다. 항상 컬러는 코디네이션이다. 그리고 컬러는 서로 비교를 당합니다.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는데요. 저희 집 식탁입니다. 오렌지색이 식욕을 돋구는 색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벽면을 오렌지색으로 했고요. 오렌지색과 매칭되는 마젠타색으로 제가 코디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색은, 차가운 색은 난색, 따뜻한 색에 비해서 식욕을 감소시키기 때문이죠. 이렇게 색은 서로 도와주어야지, 서로 받쳐주고, 서로 예뻐해 줘야지, 서로 대화가 잘 통해야지 코디네이션이 잘 돼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스카프 하나를 연출해도 서로 도와주는 색, 그리고 그 이미지를 강조시켜주는 색을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컬러 코디는요, 특별한 팁이 있습니다. 주조색이 있고 보조색이 있고 액센트색이 있습니다. 주조색은요, 패션에서 60, 70%를 차지하는 게 주조색입니다. 보조색은요, 한 20, 30%가 보조색입니다. 액센트색은 5에서 10%.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 팁을 간직하고 있으면 옷 입을 때도 편하고요. 그리고 그 어떠한 디자인을 할 때도 편합니다. 인테리어를 할 때도, 전단지를 만들 때도, 명함을 디자인할 때도, 모든 곳에 요 주조색, 보조색, 액센트색의 이 퍼센테이지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을 보면 주조색이 무슨 색이죠? 검정색입니다. 그리고 보조색이 있습니다. 한 20, 30% 하는 바로 이 스카프색입니다. 짙은 핑크색이죠. 그리고 액센트색. 제가 끼고 있는 이어링이나 반지나 이런 포인트가 되는 액센트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디하실 때는 이 퍼센테이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색의 힘을 느껴라입니다. 색의 강약을 생각하라입니다. 딱 봤을 때, 아, 이 색이 주는 그 효과, 색이 주는 그 임팩트를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 어디에 그 효과를 넣을까? 아까 좀 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던 주조색과 보조색과 액센트색의 그런 조합에 의해서 생각을 해도 좋습니다. 색의 강약을 여러분들이 고려하면서 코디를 하면 아주 기가 막힌 코디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톤 온톤이 있고 톤 인톤이 있습니다. 이 톤 온톤은요, 명도의 차이예요. 핑크부터 빨강, 하늘색부터 파랑, 그건 톤 온톤의 매칭이고요. 톤 인톤의 매칭은 다 같은 명도를 가진 그러한 코디네이션을 우리가 톤인톤, 톤 온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의상을 코디네이션 할 때 바로 톤인톤인가 톤 온톤인가를 생각하시면 더 효과가 좋을 것입니다. 보통 그라데이션의 효과를 톤 온톤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다섯 번째입니다. 세퍼레이션 배색입니다. 내가 옷을 빨강과 파랑, 보색으로 입을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특히 어울리지 않는 색을 내가 매칭을 할 수밖에 없을 때는 그 사이에 흰색이나 검정이나 회색의 무채색을 매칭을 하면 그 색 두 가지는 더 안정감 있고 근사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퍼레이션 배색입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걸 보면 빨강과 파랑은 잘못 코디하면 촌스럽습니다. 그 사이에 검정색이 들어가면 좀 더 안정감을 주는 색이 되고 색의 고유의 색을 살려줍니다. 옆에 파티션은 온갖 다양한 색상들이 굉장히 많이 코디가 되어 있는데요. 사이사이에 흰색이나 회색의 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색은 좀 더 안정감 있게
보여지죠? 자, 여섯 번째는요. 주조색이나 보조색 중에 하나를 무채색으로 선택하면 훨씬 더 코디하기가 편하다는 겁니다. 저는 주조색, 오늘 주조색인 블랙, 검정의 옷을 입고 스카프로 효과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무채색이 들어가면, 제가 만일 핑크색의 자켓을 입었다면 느낌은 또 달랐을 겁니다. 이 색깔을 보시면 검정색이 받쳐주기 때문에 저 파랑색은 더 푸르게 보이고 저 마젠타색은 더 강렬하게 보이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일곱 번째, 보색 대비는 대부분 촌스럽습니다. 빨강과 파랑은 되도록이면 매칭을 안 하는 게 더 무난하다는 겁니다. 특히요, 연두색과 보라색의 매칭은 되게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빨간색과 보라색은요, 사실 코디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보색 대비, 반대색의 대비를 피하자. 색상환에서 마주보고 있는 색이 반대색이죠. 그 색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덟 번째입니다. 우울할 때는요, 우울할 때는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옷 중에 가장 화사하고 경쾌하고 밝은 색의 옷을 코디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날씨가 비가 오고 우울하면은 일부러 환한 색의 옷을 입습니다. 그래야지 거울을 보는 제가 더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자, 그리고요, 제일 재미있는 원리가 있어요. 아까 여러분들에게 퍼스널 컬러를 선정할 때 빨주노초 파나 뭐 무지개 색의 색상환으로 옷을 한번 펼쳐놓으라고 말씀드렸죠. 자, 무지개 색의 코디가 제일 무난하고 예쁩니다. 빨주노 같은 계열의 색이 되거든요. 파남보 같은 계열의 색이기 때문에 그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코디하면 굉장히 안정적이고 효과 있는 코디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열 번째입니다. 자, 회색에 대한 얘기입니다. 회색은요, 웜 그레이가 있고요, 쿨 그레이가 있어요. 자, 웜 그레이는 뭐냐면 똑같은 회색인데 따뜻함을 주는 회색. 쿨 그레이는요, 똑같은 회색인데 약간 차가운 빛의 회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웜 그레이에는요, 난색, 따뜻한 색의 코디가 훨씬 잘 어울리고요. 쿨 그레이는요, 좀 더 차가운 파란색의 코디가 더 잘 어울립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자, 위에는 쿨 그레이입니다. 밑에는 웜 그레이예요. 자, 위에는 차가운 회색이라서 푸른색하고 매칭이 좋고요. 밑에는 따뜻한 회색이라서 붉은색의 효과가 더 잘 매칭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퍼스널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만의 컬러 키워드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자, 이렇게 좀 더 나의 일상에 있어서 좀 더 새로움을 추구하는 이 보랏빛 상상의 하루가 여러분들에게 연출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